이거는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울산 시민은 물론이고 이 큰 대공원에 이걸 설치해 놔놓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완전 역사를 갖다가 왜곡하고 진짜 이거는 나라를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 언제 노동자가 조선시대에 노동자가 있었나요? 그래도 식민지에 노동자가 생기고 근로자가 생겼지 그 전에는 전부 노비 아니었나요? 정말 기가 찹니다. 이 동상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기가 차네요. 어떤 점에서 기가 차십니까? 아니 뭐 하고 있는 행태도 그렇고 그 인원이 근 한 800만 그 당시에 조선의 인구수가 얼마였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선의 인구가 한 2천만 됐나요? 그런데 그 남정네들이 800만 정도가 직용자로 갔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노동자로 갔다는 게. 그래서 거짓말도 해도 유분수지. 이거는 정말 사기고 진짜 대한민국의 국가 외교를 망치려는 그런 수작질로밖에 안 보입니다. 유명 공대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있는 징용 노동자 동상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동상은 누워서 석탄 캐는 동상은 일본 작가 사이토 고이치의 작품 사진의 이미지를 모델로 해온 것입니다. 이게 우리 조상이 아닙니다. 네. 여기는 인터넷 치면 나오는 우리 조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한국 국민을 문민화시키고 있는 동상입니다. 반일 감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역사적 근거가 없는 동상을 만들어서 이 여기 어린이 대공원이잖아요. 네, 어린이 공원에 오는 그러한 미성년자 어린이들을 눈물을 자아내게 해서 전 국민으로 하여금 반일 감정을 고취시키는 조장하는 아주 나쁜 작업입니다. 이 동상은 일본 작가 사이토 고이치의 작품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고 가세요. 여기 사이토 고이치의 작품이에요. 사진 보시죠. 사진이요. 네. 인터넷을 쳐서 강제징용, 동원 이런 걸로 인터넷을 치면 이 사진이 나와요. 근데 이 사진은 1960년대 일본이 먹고 살기 힘들 때 일본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폐광된 갱도에 들어가서 땔감을 끌어내오는 작업을 했습니다. 일본도 먹고 살기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사진 작가가 일본의 가난한 서민의 삶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사이토 고이치 작가입니다. 지금 살아있습니다. 일본에 현재 살아있어요. 근데 이 사진을 모델로 해서 이 동상을 누워서 석탄을 캐는 동상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진을 증명으로 하고 사이토 고이치 작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송을 하기에는 번거롭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현재 이 동상 철거해야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이 드는 이 동상입니다. 네. 그러면 잠깐 여기서 우리가 이게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죠. 저쪽으로 자리를 옮길 텐데 그러면 이 징용 노동자에 관한 논문을 쓰신 이호연 박사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1965년에 촬영한 겁니다. 이 사진의 필름을 지금도 일본인 작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1965년이면 아직도 일본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땔감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 땔감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미 문을 닫은 탄광, 그러니까 폐광이죠. 폐광에 몰래 들어가서 석탄을 캐오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살기 어려운 일본인들의 모습이었죠. 이 모습을 사진예술 작가가 사이토 고이치라고 하는 사진예술 작가가 사진으로 담은 것입니다.
즉 1965년에 빈궁하게 살던 일본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가지고 조선인 노동자라면서 동상을 만들었어요. 앞에 보시는 동상은 또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사진은 그것도 일본인입니다. 일본인이에요. 그것은 1965년이 아니라 1929년에 일본인 사진이에요. 일본인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지금도 있는 염전노예처럼 고생하던 악덕업주에게 잡혀서 고생하던 일본인들이 일본 경찰에 의해서 풀려났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고 그 사진이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앞에 있는 뼈만 낭상하게 남은 조선인이라고 착각하고 동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항의했고 그 사진은 교과서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사회책 59페이지를 펴보십시오. 한 군데가 횡하니 비어 있습니다. 그 사진이 있던 자리가 횡하니 비어 있어요. 가짜 사진인 거죠. 이 동상과 다르게 조선인들은 일본인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일본인들과 먹는 게 같았어요. 일본인들만큼 월급을 받았습니다. 조선인들은 그 돈으로 어떤 성실한 사람들은 부모에게 돈을 보내서 전답을 사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빚을 갚기도 하고 또 어떤 대부분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철이 덜 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일본인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좋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에는 너무나도 인력이 부족했죠. 다들 젊은 사람들은 전쟁하러 나갔으니까. 그래서 조선에서 건장한 청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석탄을 캐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긴 많은 사진이 있습니다. 정부에다 넘긴 거지요. 이번에 노무현 정부 하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위로금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일본에 가서 탄광에서 일했다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그 사진이 예를 들어서 부산 국립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 수백 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입니다. 건장한 모습이에요. 왜? 조선, 그 당시에 전쟁 중에 있었던 조선보다도 일본 본토에서 석탄을 캐내는 사람들에게 훨씬 임금을 많이 주고 일본 헌병, 일본 교사의 월급 4배, 5배를 줬고 다른 일본인들보다 탄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식량도 훨씬 풍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장했던 겁니다. 이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조선인 없었습니다. 저 동상이 상징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본인들의 노예였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조상을 노예였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밥이 조금만 품질이 안 좋아도 집단행동을 하고 월급이 하루만 밀려도 집단행동을 하고 조생징이라는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집단행동을 해서 결국에는 사장이 와서 사죄하고 경찰서장이 와서 사죄하고 할 만큼 강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당했겠습니까? 그렇게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이런 사진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으로 광산으로 일하러 간, 탄광으로 일하러 간 조선인들은 대부분 대규모 탄광, 대규모 광산에서 일했습니다. 1930년대 말, 1940년대 초면 이미 우리나라의 1970년대, 1980년대와 같은 광업기술이 일본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일본의 광업의 탄광의 모습입니다. 거기엔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 자동 굴삭기가 있고 기계화가 철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무슨 짓입니까? 왜 누워서 채탈을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광된 탄광에서 연료를 얻기 위해서 몰래 탄광에서 도둑질을 하던 일본인 사진일 뿐이에요. 조선인들은 그렇게 번 돈으로 교사 초봉의 4배, 헌병의 5배가 되는 월급으로, 그 월급으로 조선의 부모님에게 성금을 내서 빚을 갚고 논밭을 사고 집을 사고, 때로는 어떤 젊은이들은 술값으로 탕진하고, 위안소는 군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산업 현장에도 있었어요. 오히려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보다 산업 현장에 있었던 위안부가 더 많습니다. 다 조선인 여성들이었어요. 그 위안소에 출입하면서 번 돈을 다 날린 남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술값으로 번 돈을 날린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수기에는 똑똑히 써 있습니다. 600을 했다, 섣달을 냈다, 도박을 냈던 겁니다. 도박을 하면서 월급을 날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월급 정상적으로 지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도박을 할 만큼, 술을 사 마실 만큼,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다른 직장으로 옮길 만큼 자유스러웠다는 겁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노예가 아니었으니까요. 왜 노예가 아니었는데 스스로 우리 조상들을 노예였다고 스스로 우리 조상들을 모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저기 782만. 예. 여기에 있는 782만 7,355명이라는 숫자는 저것이 마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일제 때 일본으로 아니면 남양군도로 해외로 징용되었던 사람 수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저 숫자는 조선에서 일했던 사람들 숫자를 모두 나타낸 겁니다. 일본으로 간 사람들은 73만 명이었고 그 중에서 징용으로 간 사람은 30만 명이 안 됐어요. 그 숫자를 20배 이상으로 부풀려 놓은 겁니다. 그 옆에 있는 6,900이라는 숫자는 울산에서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동원된 사람 중에도 자신이 모집에 응해서 다른 사람의 백을 써서 일본으로 간 사람들의 숫자를 포함하는 겁니다. 모두가 끌려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징용이라 하더라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 군대를 가면 몇 월 며칠 날 어디에 와서 신체 검사를 받아라 하는 것처럼 신체 검사를 먼저 받으러 갔습니다. 신체 검사를 통과하면은 몇 월 며칠 날 부산항 어디로 모여라 하면 제 발로 가는 겁니다. 거기 모이면 회사에서 나온 일본인들이 데리고 가는 거였어요. 무슨 조선인들을 끌고 갑니까? 우리가 그렇게 허술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숫자로 공갈을 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는 반일 동상 진실 규명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네,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울산 대공원을 찾고 계신 울산 시민 여러분께 이 동상이 역사적 사실과 다른 단일 감정을 조장하기 위한 거짓말 동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동상을 만든 민주노총, 한국노총, 별의 하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이런 세력들이 한국 국민을 일제치해 때 모두 노예로 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놀아나면 안 되겠습니다. 이 동상은 거짓말 동상입니다. 철거되어야 합니다. 이 진실을 분명히 직시할 때만이 한국 국민은 한 세기 전에 일본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날 모든 국민이 참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국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마치고 요 옆에 위안부 동상에 가서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안부 동상 앞에서 바로 그저께 있었던 위안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장을 발표를 할 것입니다. 네, 기자회견이 이어지겠습니다.